어, 일단 현재 상태는 이벤트를 가져와가지고 발생한 이벤트를 출력해주고 있을 뿐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던 이벤트 왼쪽 키 눌렀을 때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위에 아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게 왼쪽이었고 요게 오른쪽, 이게 위에, 밑에 인데 3, 6, 5 자, 이렇게 이렇게 문자로 표시해도 되지만 특수 문자 써도 됩니다. 이거는 미음 썼으면은 한자 키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탭 키 눌러가지고 전체 펼치고 또 방향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특수 기호로 표시할 거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벤트의 타입이 키 다운이라면 일단은 가져온 키 중에서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그거부터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눌렀는데 그때 누른 키가 왼쪽이라면, 왼쪽 방향 키라면 이렇게 쓰면 돼요. 왼쪽 키라면 이 안에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써주면 되겠죠. 일단 지금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번 보죠. 그러면 자, 왼쪽 키 한번 눌렀을 때 왼쪽 방향 키에 해당하는 키 코드가 나왔죠. 뭐 오른쪽 키로 했으면은 오른쪽 키가 나올 거고 누를 때마다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정상이라고 해놓을게요. 정상. 그러면 다시 실행했을 때 정상 뜨고 해당 키의 코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는 확인하는 용도였으니까 이제 없애고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왼쪽 방향 키가 눌린 상황에서 캐릭터의 행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왼쪽 키를 눌렀으면은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X좌표의 값이 감소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감소시켜야 될지도 고려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설정을 따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뭘 해야 되는지 떠올랐으면 그 디테일한 부분 있죠.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동 속도를 뭐 따로 설정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동 속도에 대한 속성도 추가를 할 겁니다. 이미지 객체를 하나 만들면 속도를 일단 무브라고 한번 해보죠. 0이라고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면 무브라는 속성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객체 하나 만들고 좌표를 설정했으면 해당 객체의 무브를 5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5라는 거는 이제 한 번 움직일 때, 한 번 눌렀을 때 5만큼 움직이는 거고요. 이 5번은 FPS, 설정한 FPS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초당 60번. 그리고 이 게임 화면에서 움직이는 단위는 픽셀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5픽셀 정도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근데 좀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싶으면 이 숫자를 크게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긴 거, 짧은 거, 이 차이가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그 차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1인칭 시점 게임에서는 마우스 돌릴 때 화면 전환되는 속도 있죠? 그거랑도 연관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오로 해놓고 나중에 좀 보고 움직이는 거 봐서 그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방향 키가 눌린 이 상황에서 X좌표 감소시켜주면 되는데 무브만큼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X좌표 값이 여기서 이 플레이어의 X좌표는 처음에 설정해준 얘죠. 여기서 이제 5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무브만큼.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X좌표는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왼쪽 방향 키 눌렀을 때 왼쪽으로 보내는 상황인데 오른쪽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른쪽 방향 키가 눌렸을 때 이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하니까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음, 어,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여기 찍힌 걸로 봐서 인식하고 있죠. 자, 근데 자, 왼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까지 이동할 수 있어야 되죠. 최대한 여기까지. 근데 자,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키 이동하고 있는 방향키를 한번 쭉 누르면 쭉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연타를 해야 이동합니다. 이거는 좀 불편하죠. 일단 움직임이 계속 끊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 일단 정상적인 이용이랑 그리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키다운만 쓰고 있잖아요.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 지금 프로그램이 키업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키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키 눌린 시점부터 뗀 시점까지 변화가 아니라 어떤 방향키를 누르면 지속해서 누르고 있으면 왼쪽 방향키 지속해서 누르고 있으면 X좌표값 감소. 근데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얘는 이제 증가. 뗄 때까지 이게 빠졌네요. 뗄 때까지 어, 일단 여기는 조금 더 누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키다운일 거고 뗐다 이거는 키업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방법까지 알아냈습니다. 일단 키업을 똑같이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 키업을 모르고 있으니까 최소한 알려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죠. 키업 그리고 키 다운과 키업은 키보드 키가 있다고 했을 때 동시에 눌린 동시에 떼질 수는 없으니까 한 덩어리로 묶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 눌리고 있는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얘네들 좌표값을 변화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볼까? 눌린 상태랑 눌리지 않은 상태 이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키 다운이면 눌린 거니까 레프트 무브 라는 변수의 true 값을 하나 놓을 거고 그리고 이제 right move에도 true라고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지우고 일단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키 업 쪽에서도 반대로 해보면 눌린 상태가 true니까 눌리지 않은 상태일 때는 false죠. 이거 출력하는 거는 지우고 이렇게 참고짓으로 판단할 겁니다. 직접 빼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라이트 무브랑 레프트 무브 얘네도 변수죠. 처음에 안 눌린 상태가 업이니까 false라고 해놓고 변수 설정 구분입니다. 인게임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방향키가 이런 안 눌려 있는 상태니까 안 눌려 있다고 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설정을 해 놓고. 그래서
메인 이벤트로 들어왔을 때 키다운인 경우에 왼쪽 키를 눌렀으면 true로 바꿔주고, 오른쪽 키다 그러면 오른쪽 라이트 무브를 true로 바꿔주고, 떨어지면 다시 false로 바뀌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처음에 false였던 걸 눌렸을 때 true로 바꿔줌으로써 키를 떼기 전에 true 값이 바뀔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 메인 이벤트가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는 계속 무한으로 돌죠. 무한으로 돌면서 내가 왼쪽 방향키를 누르고 있으면 레프트 무브의 값은 항상 true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미 키다운인 상태니까 얘는 아예 진행 안 되죠. 한 덩어리라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레프트 무브랑 라이트 무브가 true일 때 이 밑에서 눌려 있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죠. 변화는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레프트 무브가 true다 그러면 눌려 있다는 거니까 이거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라이트 무브가 true면 증가시켜 주면 되고, 그리고 얘는 elif로 묶겠습니다. 자, 이러면 좌표 변경하는 코드 입력 감지한 부분에서 변화 있는 쪽으로 바뀐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제일 먼저 판단하고 둘 중에 하나 돼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가 참이다 그럼 어차피 여기 조건은 참이 아니니까 바로 밑으로 갔다가 업데이트하고 다시 위로 돌아오고, 키다운인 상태면 둘 중에 하나 여기로 가겠죠. 여기는 이제 건너뛰고. 그래서 눌려있는 거랑 눌린 거랑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보죠. 매끄럽게 이동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 이동하는 거 한 번에 이동하는 양은 5고, 이 값을 키운다면, 3배로 키운다면 훨씬 더 빨리 이동하고 화면 밖으로 이동하죠. 양쪽 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 일단은 이동하는 거 범위를 제한해요. 이거 제한을 해야 얘가 이 밖으로 안 나갈 거니까. 그리고 얘는 무브 대신에 좀 더 적절하게 한 번에 이동하는 거리니까 거리라는 의미의 디스턴스를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좌표 값을 범위를 지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잖아요. 음. 그랬을 때 이 캐릭터가 대략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이 점을 기준으로 얘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왼쪽은 여기고 오른쪽은 여기니까 이때의 x좌표 여기서의 x좌표가 최소 여기서의 x좌표가 최대입니다. 그러면 최소는 0이죠. 왜냐면 원점에서 y좌표 쭉 늘어난 것만 제외하면은 x좌표는 그대로 이동한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400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x좌표는 400이라는 점에서 캐릭터의 너비만큼 뺀 값이죠. 이걸 어떻게 코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동을 한다는 건 좌표값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변하다가 이제 이 시점에서 x좌표가 선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더 이상 못 넘어가게 해야 되죠. x좌표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못 바뀌도록 하한선 쪽으로 바뀌도록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는 상한선으로 그래야 화면 밖으로 못 넘어가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 범위 이동 가능한 최대 범위와 최소 범위. 일단 최소부터 최소 범위는 왼쪽이죠. 요거는 x좌표가 0이잖아요. 그리고 최대 범위는 오른쪽이고 그때 x좌표는 400에서 플레이어의 폭만큼만 빼줘야 되죠. 최대 범위일 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코드로 나타내 보려면 일단 얘는 사이즈 0이죠. 400은 플레이어의 가로폭은 객체 내부의 속성이니까 이렇게 빼주면 될 거고 이건 뭐 말 그대로 0이니까 건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한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는 왼쪽으로 쭉 진행하고 있다가 맞닥뜨리는 상황이죠. 뭐야 이거.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어의 x좌표가 계속 감소하다가 0 이하가 되려고 하면은 그때 플레이어 이미지의 x좌표를 그냥 계속 0으로 고정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뭐지? 이제는 못 가죠?
요거는 이게 아마 이미지가 이 양옆으로 조금 간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큼의 간격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왼쪽 방향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안 가지죠. 가려고 시도하면 얘 X좌표를 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대신에 이제 오른쪽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까 나가지는 거고, 오른쪽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왼쪽 키는 제한했고 오른쪽을 제한하면 돼요. 이제 일단 얘는 상한선을 넘어가려고 했을 때 X좌표를 이걸로 고정시키면 되고요.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천천히 해보자면, 일단은 X좌표가 커져야 되는 거죠. 이상이 되거나. 근데 그게 게임 화면에 가로폭 이상이 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X좌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맞죠? 그럼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면, 자,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나가지죠? 그러다가 튕겨 나오고, 튕겨 나오는 이유는 얘가 얘 때문인가? 아, 아니지 이거 다시 실행해야지. 그럼 이쪽으로 가다가, 아, 아니지 헷갈렸네. 자, 다시. 이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여기서 조금 이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함 관계가 있죠. 한 번 더 가면 다시 이쪽으로 나오죠. 이유는 얘가 지금 화면 밖으로 여기에 딱 걸쳤을 때 이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X좌표를 얘로 고정시켜 버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되는 거고. 그럼 어쨌든 얘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걸 떠나서 화면 밖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범위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빼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못 나가죠. 나가려고 해도 막힙니다. 왼쪽으로 가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범위 제한까지 해봤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 터졌다. 그러면 키우면 되고,